네, 안녕하십니까.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을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의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 사업 유형이 3개이다 보니까 총 3개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1유형, 2유형, 3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1유형과 3유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좀 평가 지표가 같다 보니까 작성 방법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1유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2유형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이걸 대학별로 전자공문 한부 총장님 결재를 득하여서 전자공문으로 보내주시고요. 사업계획서는 인쇄본 총 15부를 제출해 주시는데 원본은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14부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그 증빙 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파일이 담겨 있는 USB도 대학별로 1개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PDF 파일과 한글 파일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규격은 저희 사업 작성 양식을 보내주시는 틀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본문과 같은 부분들은 작성 방법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계획서 작성했을 때 증빙이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증빙 자료는 별도 목차로 꼭 작성하셔서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분량은 전체 50페이지 내외로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최대한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데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분량을 좀 50쪽 내외로 제한을 했습니다. 본문 분량에는 표지, 목차, 간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본문 내용만 포함해서 50쪽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 표지는 권역별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대하고 전문대가 권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대에서는 수도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중에서 선택하셔서 해당 권역에 맞는 색깔로 표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본문 작성해 주실 때는 소제목 옆에 오른쪽에 반드시 관련된 증빙 자료명을 기재해 주시고요. 바로 클릭했을 때 첨부 증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2년 동안의 종합계획을 작성하되 1차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전자공문 같은 경우는 4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 기준이고 이 기한에 접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인쇄본과 USB 같은 사업계획서는 전자공문 접수 후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이나 우편 접수해 주시는 것은 금요일 도착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로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이라든가 제출과 관련된 문의는 대학평생교육실 안내번호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유형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가 같다 보니까 선정 평가 지표 정의는 1, 2유형과 2유형은 같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작성하신 내용에 있어서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작성하신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유형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되 주요 각 영역별로 평가 주안점과 세부 내용은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쇄본에 이제 가점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발표 자료는 이제 가점 영역 부분을 제외했는데 가점 같은 경우는 EU형 고도화형에만 이제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형 작성하실 때는 가점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지는 저희가 여기 작성 양식에 드리는 규격에 맞춰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이 표지는 아까 말했듯이 권역별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인쇄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총괄 책임자 직인을 찍어서 하시고요. 그리고 신청서에도 반드시 작성하실 때 인류형 구축형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대학교 총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산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대학별로 평균 10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사업계획 요약서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요약을 핵심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A4 2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평가에 포함되지는 않은데 향후 외부 요구 자료에 활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성과지표 총괄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관님께서도 기본계획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성과지표들을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지금 1차년도 목표값과 2차년도 목표값 설정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총괄표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지표와 유형별 지표 그리고 자율지표, 자율지표는 3개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목차는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목차가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여건 부분입니다. 기본 여건은 크게 4가지 정량 지표로 정량 지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신입생 충원율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같은 경우는 대학 정보 공시 자료 제출하는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지금 22년도 자료가 공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올해 이제 공시될 2023년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충원율 같은 경우는 대학의 전체 정원 기준으로 해서 모집 인원과 입학자 수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업체 경력 교원 확보율입니다. 대학 정보 공시 자료에도 이제 산업체 경력 전인 교원 확보율에 대한 그 공시 정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라이프 사업에서는 전인 교원이 아니라 전인 교원과 비전인 교원 포함을 해서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정보 공시 자료 기준 12-A 산업체 경력 전인 교원 현황 참고하셔서 그리고 전인 교원만 작성하시지 말고 비전인 교원까지 포함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교육비 환원율 부분입니다. 역시 대학 정보 공시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는 작성 양식이 다르니까 해당되는 유형의 작성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장학금 수혜율입니다. 장학금 수혜율도 대학 정보 공시 모든 정량 지표와 관련된 자료는 22년도 정보 공시 자료가 아니라 23년도 정보 공시 자료 기준으로 아직 그 정보 공시 기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 정보 공시 자료 기준으로 4월 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모두 작성해 주시고 관련된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이 수치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치가 맞게 작성이 됐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빙 자료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운영 체계 부분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관련해서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사학과 관련된 이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학과나 단과 대학이 기존에 학년기 학생들과 좀 분리돼서 운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주기에서는 좀 대학교 본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 좀 최대한 대학교 안에서 고립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융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 사업 사후에 관점에서 어떻게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역 산업 기반 대학 평생교육 수요 조사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로서 학과나 전공 개설에 대한 근거, 그리고 모형 구축하는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있는 수요 조사 결과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셔서 그런 결과들을 서술하셔서 그런 결과들을 분석하신 내용을 여기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체제 운영 체계 이제 적정성 부분이고요. 평생교육 체제 구축 운영 전담 조직과 기능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체제 전담 조직 운영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데 그 본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배치 등 지원 조직 구성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데 성인학습 전담 과정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 설치 운영 계획, 수행 업무, 전담 인력 등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과 표를 활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성인학습 전담 그 행정기구 외에 성인학습 전담 학습지원센터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인력 현황이나 조직 현황 부분은 사업 전담 조직과 성인학습 전담 학습지원센터 조직 이렇게 두 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센터가 좀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적응하고 학업에 참여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일주기에는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했는데 좀 이 센터 학습 지원 센터를 좀 별도로 빼서 조직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기 위한 학과나 단과 대학 운영하기 위한 전담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어떻게 운영할지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일주기 이제 라이프 사업 운영을 했을 때 이제 라이프 사업이 기존의 대학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간 수업이라든가 주말 수업 그리고 또 학습자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원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그 전임 교원 확보 계획에는 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하셔가지고 우선 좀 전임 교원을 이 라이프 사학 대학에 어떻게 좀 확보를 할지 이런 부분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적 정보화 자원 같은 경우는 2년간 하는 물적 정보화 자원 강의 시설이라든가 실습 시설, 기자재 이런 부분 그리고 LMS와 같은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 성인학습 전담 학습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물적 정보와 자원 활용 계획도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평생교육 체제 운영 모델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규정 마련 등 전반적인 추진 체계 구성 계획과 운영 방안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학년기 학생과 성인학습자가 융화되도록 대학 본부가 중심이 되어 설계 추진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추진 체계도 또 함께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위원회는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고 또 사업 추진의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학의 평생교 체제 운영 모델 추진 계획 구체성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학과 성인학습자들 모집하는 학과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과에 어느 학과를 개설하시고 어느 계열에 놓으실지, 그리고 1차년도과 2차년도 정원 내 정원 외 성인학습자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학위 비학위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브랜드화 전략 이런 부분들을 그 표에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비학위 과정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비학위 과정, 그 국고 지원금을 운영되는 비학위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본사업 교비 대응으로 환원해서 재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일터 학교 순환형 교육 부분입니다.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에 관련 대학의 중장기 비전 및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성인학습자 수요에 맞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이긴 하지만 24년도 입학에서 졸업까지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조망하는 전공 로드맵 이수 체계도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모형 창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 형태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 기간 동안에 추진할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의 질관리 제도 및 수립 운영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이제 성인학습자에 맞춰서 교육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실화된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시고요. 출결석 관리라든가 성적 처리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 강의평가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웠던 학과 모집 정원을 어떻게 모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몇 명, 정시로 몇 명 모집할 것인지, 그리고 세부 전형 요소별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가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심의 조정이 완료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입학 전형 운영 방법 외에 부정입학 방지와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입학 사례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추후에 사업 선정 취소나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입학 방지 대책 꼭 마련하셔서 부정입학을 막을 수 있도록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 과정 충원 계획의 구체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년기 학생과 다르게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직 연한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인학습자들을 충원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모집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연한 학사 제도 도입 및 활성화 계획 부분입니다.
네, 성인 친화적 유연한 입학 학사 제도를 위한 재직자 성인 학사 특화 입학 전형을 도입하고 졸업 요건 조정, 학습 경험 인정 확대 등 학사 구조를 성인 친화적으로 유연화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는데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 재학 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학습 경험 인정제 이 5가지는 대표적인 제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 이외에 뭐 성인학습자들 친화적인 학사 제도 유연화 실적 계획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학습 지원제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학습 설계라든가 아니면 기초 학력 지원, 학습비 경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선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학업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성인 학습자 기초 학습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특히 재정이 확정된 기간부터 사업에서 추진한 성인 학습자 기초 지원 계획을 시기열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본사업 기간 동안 성인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유연한 학비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체제 융화 협력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공유 협력의 실현성은 이제 먼저 지역사회 협력 기여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 실적의 적절성을 확인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증빙이 필요한 실적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최근 4년간 실적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학과의 인재 양성 계획과 지역사회 혁신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입니다. 해당 학과의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인력 수급 분석 등을 토대로 그 지역의 인재 양성 계획 실적 및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발전 계획과 학과 인재 양성과의 연관성을 꼭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대학의 내외 융화 및 교류 협력 확산 운영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 내외로 구분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대학 내 동반 성장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서 이 라이프 사업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어떻게 융화시킬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학사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학 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대학 간 교류 협력 같은 경우는 대학 외 이제 대학교와 또 다른 대학교 간에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이 뭐 대학 간 교류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이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일 수도 있지만 또 그냥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신청서 작성하시는 대학과 타 대학과 어떻게 정보 교류라던가 아니면 평생교육 빅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계획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5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산 운영의 적정성 부분은 기존의 양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고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내용으로 그냥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10억 기준으로 하여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금 예산 편성 집행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앞서 작성하신 표는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작성하셨다면 지금 이 표는 올해 사업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 거라서 올해 사업 기준으로 지원 총계는 10억 단위로 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과 관련돼서는 뒤에 가이드라인, 집행 가이드라인을 첨부해 드렸으니 집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고 외에도 대학교의 이제 자체 교비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년도, 2차년도 대학교 교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대학 교비 외에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그 라이프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교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성과 관리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사업 이제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자체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체 평가 시스템 이제 관련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이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성, 사업 성과 관리에서 좀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또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체평가 결과들은 반드시 차년도나 아니면 해당 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성과 지표의 타당성과 도전성 부분입니다. 사업에서는 크게 핵심 성과 지표가 공통 지표가 있고 유형별 지표가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수립하는 개별 지표가 있습니다. 자율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양식으로는 성인합사 신입생 충원율 그리고 성인합사 중도 탈락률 그리고 성인합사 정원 확보율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기본 여건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로 작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 만약에 성인합사 정원이 없다고 한다면 0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연차별로 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값을 설정하시고 해당 목표값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근거 같은 것을 마련하시고 달성 목표값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지표에서 구축형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5개 학사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설이 돼서 마련이 돼서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축형과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형은 아직 기반이 없는 대학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기 라이프 사업 수준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중심을 두고서 이런 학사 제도가 없다면 1차년도에 우선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좀 그 시범 성과라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값을 설정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 전담 조직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담 조직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전담 인력 운영 실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성인학습자 아까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전담 인력 총 인원수 해서 이제 비율로 이 성과 지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겸직은 포함하지 않고요. 전임으로 이제 발령이 받거나 고용이 된 사람들 직원들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업 참여하셨던 대학 외에 지금 처음 구축형 신청하시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값은 0으로 하시고 그리고 연차별로 목표값을 설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실적입니다. 이제 개발과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신규로 이제 개발하는 거를 개반으로 보시고 기존에 이제 학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던 교육과정을 성인학습자에 맞게끔 교수 방법이라든가 교육 내용 구성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하신 것도 실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개편된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성과 관리를 위해서 자율 지표를 3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3개 이내로 작성하시고 설정 근거 그리고 측정 산시까지 이 비고란에 작성하셔서 그 해당 설정 근거나 산식에 맞춰서 1차년도, 2차년도 목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표지는 이제 증빙자료 표지고요. 증빙자료도 반드시 이 표지를 사용하셔서 별도 수정 없이 이 표지 양식을 사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목록은 이렇게 이제 연번별로 해주시고 계획서 페이지 어느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유형 고도화형 작성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은 구축형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평가 지표 정의도 같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점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이제 1주기 종합평가 상위 20% 대학 같은 경우는 1과 3점 가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주기 참여했지만 상위 20%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그리고 1주기 대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이제 10번과 관련해서 해당 실적을 작성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포뮬러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20% 대학 1주기에 참여하셨지만 상위 20%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 같은 상위 20%에 해당되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고도화형인지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유형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별 지표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좀 사업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형 같은 경우는 고도화해서 실제 실적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지표가 구축이었다면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실제 활성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실적들을 작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대학 및 교내 타학과 등과의 협력 공유 실적이 유형별 지표에 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작성하실 때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핵심 성과 지표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사업 계획서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여건과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113쪽을 보시면 이제 113쪽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습지원센터 조직 현황 작성 부분 양식은 같지만 이제 이 부분이 그 유형별 지표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심 성과지표 작성 양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구축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기능별로 전담 인력을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작성 방법이 없고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입학 수강 지원, 교수 학습 지원, 진로 취업 지원 이런 식으로 좀 전담 인력 기능에 좀 따라서 좀 별도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핵심 성과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작성하실 때 핵심 성과 지표 작성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좀 어떻게 보면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 지원센터에서 좀 더 그 기능을 좀 분할해서 더 전문적인
전문적인 전문 인력을 더 채용하고 또 성인학습자들에게 더 다양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좀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 반영하셔서 조직 현황에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양식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학습 지원 제도 부분도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 제도 마련에 좀 중점이 되어 있다면 고도화형은 이제 실제 실적을 기존 일축에서 나왔던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또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을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0쪽에 대학 내외 대학 내외 융화 및 교류 협력 확산 이 부분도 별도의 성과 지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도화형에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빅데이터나 대학 평생교육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하고 해서 교내에 어떻게 확산을 할지 그리고 타 대학과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축형과 같고요. 네, 핵심 성과 지표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아까 말씀 유형별로도 이제 도전값을 설정하실 때 아무래도 고도화형이다 보니까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시도록 저희가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인력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능해서 전문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 실적도 이 부분은 또 고도화형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점 영역은 성인학습 정원 비율과 그리고 학사제도 운영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률 이 세 가지 포뮬러로 계산이 되고요. 학습자 정원 비율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이 아니라 정원 내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정원 내 전체 정원에는 대학 내 정원 내 전체 정원을 해주시면 되고 또 성인학습자 정원도 정원 내로 모집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정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제도 운영 현황은 실제 학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학칙은 마련했지만 실제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학습자 신입생 중도 탈락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기 대상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거나 어쨌든 기본 요건이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입학한 성인학습자 중에서 어떻게 얼마나 중도 탈락 학생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유형입니다. 3유형도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경우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작성하셨다면 이제 3유형은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지역 특화 학과를 학과나 단과대를 개설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그 부분과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6번과 7번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페이지이고요.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마련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컨소시엄 평생교육 체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자체의 뭐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체제 전반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평생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6-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할지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확산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양성 계획은 이제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 3유형의 주요 목표가 이제 지역 인재 양성하고 정주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6번에서 작성하셨던 그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 인재 양성을 할지 그리고 지역 인재 정주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광역지자체에서 어떤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다른 1, 2유형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작성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